저는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집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렸는데요. 소음의 정체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었을 땐, 아, 장모님이 씻고 헤어드라이기를 말리나? 하는 소리였죠.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못 볼 꼴을 봐버렸는데요. 연락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하고는 얼른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바로 장모님이 혼자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데요. 저는 장모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이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지만 참아야겠죠. 그래서 익명으로나마 썰언니에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저와 장모님의 관계가 뉴스나 기사에 난다고 하면 욕이 여러 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사정이 있었는데요. 화난 마음 진정하시고 일단 들어주세요. 우선 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왜 낚시를 좋아하게 됐냐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놓치고 되는 날이 하나도 없는 날 말입니다. 업무만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부장님 얼굴을 세게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물론 진짜 치지는 않았을 거지만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동네 친구인 민수가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바로 앞에 흐르는 강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꼬드기던 놈이었습니다.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낚시야? 평소 낚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부자들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제겐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취미였습니다. 들어보니 낚시 도구도 싼 값이 아니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낚시는 참 한가로운 취미구나 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부장님한테 실컷 털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먹지도 않는 맥주를 깐 뒤 아내 앞에서 부장 욕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아니, 김 부장 그놈이, 아우, 진짜 내가 한번 복수할 거야.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네, 그러시던가요.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장에게 털리고 온 날마다 투정을 해댔더니 이젠 뒷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였죠. 하, 인생은 정말 혼자구나 하고 냉장고로 가서 맥주 한 캔을 더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친구 민수의 전화였는데요. 어이, 바쁘냐? 내일 날도 좋은데 같이 낚시할까?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한 소리나 하더군요.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한가롭게 낚시야? 뭐 때문에 힘든데 너 그거 낚시만 하면 싹 풀린다? 끝까지 한가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치게도 올라오니 이놈 말 한 번만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 말만 믿고 가면 되는 거냐? 그래 임마, 내가 풀코스로 대접해주마. 친구의 호기로운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보자. 그래, 모자랑 선크림은 바르고 와라. 나처럼 피부 망치기 싫으면. 낚시를 오래 했던 친구는 피부가 타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고 살갗이 벗겨질 정도였죠. 재미없으면 혼날 줄 알아 하고는 손에 쥐고 있던 맥주 캔을 꺼서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날 위로해주는 건 이 술밖에 없도다. 맥주 두 캔에 취해버린 저는 침대로 다이빙했습니다.
침대도 푹신하니 바로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내가 왜 낚시를 간다고 해서 막상 가려고 하니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낚시하는 곳이 바로 장모님이 사는 근처였는데요. 그래, 잘 됐다. 가는 김에 장모님한테도 들려야겠구만 하고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준비 다 했지? 친구는 제가 평생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낚시를 한다고 하니 신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임마, 벌써 준비 다 했어. 거기로 가면 되지? 그래, 오면 전화해.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이게 기본이야, 낚시는 장비라고. 구두쇠인 주제에 낚시 장비는 비싼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향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무슨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낚시에 무례한이었던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기서도 낚시하는 사람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친구야, 낚시는 스팟이 생명이다. 자신만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 믿어보자 하고는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친구가 자주 오는 장소인지 꽤나 깔끔하더군요. 어때? 괜찮지?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뭐 있을만 하네. 그렇게 친구와의 낚시가 시작됐는데요. 친구가 미끼를 달아주고 낚싯대를 던져보라 했습니다. 힘껏 던졌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는 한 번에 저 멀리까지 보내더라고요. 이야, 네가 낚시를 허투루 했던 건 아니구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실력이라니까? 하고는 친구는 기분이 좋은지 크게 웃더라고요. 잔잔한 강을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잡히는 건 맞냐? 임마, 기다려봐. 낚시는 세월을 낚는 거야. 잡으라고 하면 안 잡힌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오더라고요. 바로 친구놈의 낚싯대도 아닌 제 낚싯대에서 말이죠.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당겨? 그래, 천천히 당겨. 저는 친구의 말대로 천천히 레버를 당기기 시작했죠. 이제 빠르게. 오랜만에 긴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낚싯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울커니, 이거지. 너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낚시고 생각보다 재밌네. 네, 손맛을 제대로 느껴버린 거였죠. 이때부터였을까요? 친구놈이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낚시를 좋아하게 된 건 손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쌓여가는 대출,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들을 잔잔한 호수를 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결정타가 손맛일 뿐이었죠. 그래도 친구놈처럼 피부가 타기 싫었기 때문에 선크림과 모자는 꼭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자꾸 어디를 가냐면서 타박을 주긴 했지만 아내의 잔소리마저도 낚시를 위안으로 삼고 있었죠. 친구는 비 오는 날이면 낚시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했습니다. 강가는 비 오면 금방 물이 부르니까 위험해. 그렇게 낚시를 하자던 녀석이 진지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처럼 낚시에 미친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까지 낚시를 하냐? 하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에 낚시를 하는 게 좋았는데요. 물론 터부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슬비 정도 내릴 때 있잖아요. 비가 강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맥주를 먹는 것보다 좋았는데요. 주말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의 몸은 자연스럽게 낚시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비 온다는데 갈 거야? 가지 말라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응, 조금만 하고 올게, 조금만. 도대체 무슨 재미로 하는 거야? 나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젤로 이해 안 가더라. 아내도 낚시를 하기 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지. 하고는 후다닥 달려나왔죠. 낚시 스팟에 가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 예보대로 이슬비가 똑똑 떨어지더군요. 적당하네. 계속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굵은 물방울이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서둘러서 장비를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1타 2피,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뭐 안 되는 날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간다던 장모님을 안 뵀는데 차 시동도 안 걸리는 김에 한번 뵈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낚시하는 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으니 부담도 없었는데요. 장모님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사들고 깜짝 놀래켜 주시면 좋아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집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소음의 정체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었을 땐, 장모님이 씻고 헤어드라이기를 말리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는 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못 볼 꼴을 봐버렸습니다. 연락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하고는 얼른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바로 장모님이 혼자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진동의 정체는 기구였습니다. 장인어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꽤나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모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외로우실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왜 온다고 전화를 안 해서는? 방금 본 거는 비밀로 해주게.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죠. 네, 장모님, 비밀로 하겠습니다. 방금 본 건. 제가 사가지고 간 건 해물찜이었는데요. 이걸 먹고 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에 들린 해물찜을 보고는 어머, 김서방, 센스도 참 좋아.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건 어찌 알았대? 제 손에 봉지를 건네받고는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서방, 먹고 갈 거지? 아까 그 장면을 봤으니 그냥 가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하는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먹고 가야죠. 차도 퍼졌고. 차가 고장났어?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은 자고 가게. 차가 고장났다는 말에 장모님은 자고 가야 한다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예, 장모님, 오늘은 자고 내일 차 고치러 가겠습니다. 결국 장모님 고집에 못 이겨 자고 가게 됐습니다. 상이 다 차려졌고 장모님은 소주를 가져오셨는데요. 김서방, 한 잔 밖에. 네, 장모님. 저는 맥주도 2캔 겨우 먹는 놈이었습니다. 소주는 3잔 정도만 먹어도 힘에 부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본 사위가 반가웠는지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주는 술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금방 오르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 얼굴이 빨개졌네. 보면 참 귀여운 모습이 있어. 웃으시면서 제 허벅지를 치더라고요. 어? 허벅지는 왜 이렇게 단단해? 무슨 운동이라도 하는 거야?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새 집에만 있어서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김서방이 좀 같이 좀 해줘. 예, 당연히 같이 해드려야죠. 운동합시다. 저는 점점 취기가 올라와서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리까리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제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점점 위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은 비도 맞았는데 얼른 씻고 오라면서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 장모님 집에서 자고 가는데 깨끗하게 침대에 누워야지 하면서 샤워를 끝마쳤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화장실 앞에 옷을 놔두는데요. 수건까지도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수건과 속옷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술에 취하기는 했었어도 분명 화장실 앞에 수건과 속옷을 놔두고 갔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저 여기 수건 좀 주세요. 김서방, 속옷은 내가 세탁기에 넣었어. 젖은 걸 어떻게 다시 입어? 이미 빨래통에 들어간 제 속옷이었죠. 그럼 수건이라도 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닦아줄 테니 이리 나오면 되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계속 주지 않자 그곳만 가린 채로 나오게 됐는데요. 장모님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닦겠습니다. 무슨? 술도 취했는데 이런 건 내가 할 일이야. 엉덩이를 툭 치시고는 계속해서 물기를 닦아주셨죠. 김서방, 거기는 안 닦을 거야? 장모님의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필사적으로 막아봤지만 장모님의 손아부 힘은 제 생각보다 셌는데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고래도 안 잡았네. 귀엽구만.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자극을 받으니 제 영혼의 친구도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시선을 약간 돌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장모님이었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알지 알아 하고는 시선을 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장인어른의 옷을 걸치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털썩 누워서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 안에서 뭔가 꼼지락대고 있더라고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안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이 나 이해해줘. 나 요새 외로운 거 알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나이대와 다른 동안이었는데요. 아버님을 오랫동안 병간호하면서 예쁜 외모를 썩히고 있었죠. 어때? 나 아직 봐줄만 하지? 네, 장모님, 아름답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곤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술 때문이라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사를 치렀고 엄청나게 굶었던 장모님은
구석구석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 내가 미쳤지. 어떻게 장모님이랑 잘 잤어, 김서방? 물을 한 잔 건네 주었어요. 네, 장모님. 잘 자셨습니까? 김서방 덕분에 오랜만에 개운하네. 생각해보니 저는 맨몸이었고 얼른 이불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 그런지 생리적 현상으로 빳빳해진 상태였죠. 김서방 참 젊어. 이불을 들춰내고는 차가운 손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체념하게 돼버렸죠. 이왕 하는 거 만족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침에도 2번이나 끝나고 나서야 저를 놓아주셨어요. 김서방, 앞으로 낚시 오면 꼭 들려야 돼. 아니면 민정이한테. 이제는 아예 아내에게도 말할지도 모르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꼼짝없이 주말에 낚시를 올 때면 장모님 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아예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앞에 서 계셨고 저희는 현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낚시를 그만둬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치 없이 솔직한 제 몸뚱아리를 이끌고 낚시터로 향합니다. 장모님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오늘은 매운탕을 먹고 싶은데 빨리 오면 좋겠네. 기대가 가득해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낚시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따라 손맛이 좋은 날이었죠. 그렇게 장모님 댁에 들어가니 현관서부터 저를 와락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 김서방 때문에 예쁜이 수술까지 했어. 비교적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게 걱정으로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김서방을 만족시켜 주려면 나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줍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안 하던 화장도 하셨고 옷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필러를 맞으셨는지 더 탱탱해진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어떻게 외로움을 버틴 건지 장모님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죠. 예쁜이 수술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3분도 못 참고 쏟아내 버렸습니다. 장모님은 껄껄 웃으면서 하길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저는 요새 낚시를 하지 않아도 장모님 집을 갑니다. 민수에게, 아니 민정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인데요. 요새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과감해집니다. 옷을 아예 입지도 않고 기다릴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제가 더 푹 빠져버린 것 같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썰언니였습니다.